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비교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와 제 채널 동영상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챕터에서 확인하시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반도체 산업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셈이라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는 21년이 사상 최대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총 655억 달러로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액이 절반인 312억 달러로 성장률은 18%, 파운드리는 235억 달러로 성장률은 2%로 전망됩니다. 메모리의 경우 D램 투자액 증가율이 올해 4%에서 21년 39%로 3D 낸드의 경우 올해 39%에서 내년은 7%의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삼성전자는 꾸준한 D램 투자와 함께 내년은 낸드와 EUV에 집중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SK 하이닉스는 낸드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가운데 M16 D램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 사이클상 최근 2년간 업체들이 유의미하게 캐펙스 투자를 늘리진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과 수요가 예상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고량은 줄고 있고 당장의 기술 진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 국산화, EUV 등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낸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하이닉스의 D램 벤더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죠. 이러한 논지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영산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136페이지짜리 분석 리포트를 쓰신 게 있는데요. 사진 보니까 멋있으시네요. 아무튼 이 보고서는 2020년 9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이고 반도체 산업 전체 업황, 밸류체인별 개념 및 국내 관련 기업들을 최대한 모두 다루려고 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룰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리포트를 참고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낸드 투자 수혜주, SK 하이닉스의 D램 투자 수혜주 리스트를 뽑아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생해서 여러 트렌드에 맞는 최대 수혜주들을 꼽아주셨는데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수혜 강도까지 매우 높음 등으로 자세히 표현을 해놓으셨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 즉 삼성전자 낸드 투자 수혜주 중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낸드 투자와 관련된 부품 장비 기업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D램 투자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차례로 다뤄볼 예정이니까 채널 고정! 우선 이 기업들이 무엇을 하는 기업들일까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솔브레인부터 볼게요. 주요 사업이 뭔지 보기 위해서는 매출 비중을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왼편에 연간 매출 추이를 보면 막대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에 연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 즉 반도체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 안에는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느냐 하면 오른편에 반도체 부문 제품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될 텐데요. 역시 막대 그래프의 가장 아래 애칭, 즉 식각에 쓰이는 애천트, 즉 식각액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각이란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반도체 공정 중에 포토 공정 뒤에 나오는 하나의 단계인데요. 이 공정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영상 하나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간단히 어떤 느낌인지 정도로만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선 포토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화막 위에 감광제를 발라놓는데요. 이때 액체나 기체 형태의 식각액을 이용하면 감광제가 보호하고 있지 않은 부분의 산화막만 화학작용을 통해 벗겨냄으로써 회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엔 습식, 즉 액체 식각액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건식은 반면에 이온화된 기체, 즉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지만 미세한 회로 형성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식 식각에서 중요한 점들을 꼽자면 우선 얼마나 고루, 균일하게 식각이 이루어지는지 균일도가 있는데 어디는 씻겨나가고 어디는 남아있다면 이후 공정에서 좋은 수율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식각 속도라든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식각할 수 있는 선택비가 좋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차별화를 이루는 포인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고집적화, 고적층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적층 단수가 올라갈수록 식각이 잘 되어야 수율 좋은 결과물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특히 적층 구조가 높은 3D V-NAND 플래시의 경우에 선택비가 높은 식가격을 필요로 하는데요. 솔브레인은 HSN, 즉 고선택비 식가격을 이미 삼성에 납품하고 있어 미래의 낸드 플래시 투자의 수혜주로 주목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솔브레인은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도 늘려가고 있어서 트렌드를 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고요. 아직 전체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최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공장이 위치한 헝가리에 공장을 신설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말레이시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공주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진세미캠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감광재, 영어로 포토레지스트, 즉 PR이라고 불리는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인 기업입니다. 감광재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의 KRF PR이 규모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외 노란색의 ARFI PR, 회색의 ARF PR도 쓰이는 모습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KRF-PR은 D램이나 로직 반도체보다는 미세화 난이도가 낮은 3D 낸드 공정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죠. 동진세미캠도 KRF-PR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 KRF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3D 낸드 같은 경우엔 DM과 달리 EUV가 적용되기 어렵고 스텝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 또 둘째로 삼성전자가 스태킹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로 업체들의 증설이 지속되는 트렌드가 있다. 즉 여기까지 KRF의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적 이유들을 설명했고요. 넷째로 국내 주력 고객사, 삼성이나 SK겠죠. 이 고객사들에게 KRF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동진세미캠이니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변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ARFI의 경우 일본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고 국산화가 아직 덜 진행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단가와 마진이 매우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동사 또한 꾸준히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KRF와 달리 D램, 로직에 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요약해보면 D램, 로직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국산화가 아직 진행 중이며 아직 전체 매출의 5%이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ARFI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최근 진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동진 세미캠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선 시장 성장 및 국산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PR 사업 외에 웻 케미칼 사업도 하는데 이건 포토 공정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PR, 즉 감광층을 방리, 식각, 세척하는 화학 제품이고요. PR, 웻 케미칼 둘을 합쳐서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으니까 다음 챕터에선 재무 실적을 보면서 정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시죠. 솔브레인부터 보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시총 2조의 중견기업이고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이 근 3년간 꾸준히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37대로 매우 낮습니다. 간단히 코멘트를 달자면 매우 건실하게 성장 중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분기별로도 꾸준한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올해 중순에 솔브레인은 솔브레인 홀딩스와 인적 분할을 해서 나눠져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상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분석이 쉽지 않아 특이값으로 보고 표에는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PR이나 PBR도 각각 8대, 1대로 타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년의 반도체 업계 트렌드에 따라 더 성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동진세미캠인데요. 1조 6,400억 원 정도로 역시 규모가 작지는 않은 기업이고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모두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5에서 6대에서 10대로 뛰었죠. 부채 비율은 100이 조금 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표에서도 분기별로 보았을 때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PR이나 PBR이 1분기에서 2분기로 갈 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꽤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민해 볼 것은 현재 가격이 적정한 매수가일까 이겠네요.
이번엔 동진 세미캠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점 9,150원 대비 4배 정도 오른 38,85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1,9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점 대비 4배나 올랐기 때문에 와, 엄청 고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많이 빠졌고 그 이후 과열된 시장 상황에 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런 특수한 상황들 말고 코로나 이전의 작년 말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2만원 정도였고 현재 3만원대니까 대략 주가는 50% 정도 오른 거죠. 반면 당기순이익은 작년 대비 약 77% 정도 오른 것으로 전망되네요. 어라, 실적은 77% 올랐는데 주가는 50%밖에 안 올랐다? 주가가 실적을 따라서 더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매우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긴 합니다. 지금 산다면 오를 여지는 있겠지만 그 폭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의 이름도 하락장에 주어야 할 주식 찾기인 것처럼 가격이 하락할 때 주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1, 2년의 상승 사이클을 바라보고 말이죠. 사실은 최선의 선택은 동그라미 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일 때 주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브레인은 인적 분할로 인해 주가 차트가 8월 초부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 32만 8천원을 찍었다가 최저 20만 1,100원까지 하락했었고 현재는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전 차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서는 동진 세미캠처럼 과거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삼성전자 낸드 투자에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진 세미캠과 유사한 사이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당기순이익률이나 부채 비율 등 재무구조가 동진 세미캠보다 좋았다는 점, 그리고 8월 최고점 찍었을 때 과열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려 있었다는 점은 향후 주가 전망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두 기업은 모두 2017년 4분기에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었습니다. 5% 미만으로 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분명 사업적 시너지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재 국산화 트렌드까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사업구조, 제품의 차별성, 재무구조 면에서 솔브레인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동진 세미캠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을 기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해 볼 만하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업력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ARFI나 EUV용 PR 개발을 더욱 진행해서 멀티플 자체를 늘리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얼마 전 하락장 같은 때에 매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소액이나마 매수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